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니까 굳이 EA를 따로 먹을 필요를 못 느낀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 운동을 하면 BCAA가 이렇게 딱 박혀버린 거예요. EA가 이 동화저항을 깨고 근육 합성을 촉진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EA는 그냥 9가지 아미노산을 아무렇게나 섞는다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BCAA는 딱 3가지 필수 아미노산만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이 3가지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다른 필수 아미노산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려면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부족한 녀석을 기준으로 단백질 합성이 진행되거든요. 그럼 오준님, 누구나 다 EAA를 먹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EA가 특정 상황에서 유용한 거지 모든 분이 먹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추천하는 경우는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노인분들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쉽게 줄어들고 잘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특히 육류나 생선, 계란 같은 걸로 단백질을 충분히 못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이요. 어르신들이 육식을 지나치게 제한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노인분들이 육식을 제한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치아가 약해져서 잘 못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이유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에요. 혈당이 높아진다, 고지혈증 위험이 있다, 고혈압이 위험하다, 암 발생 위험이 높다, 이런 걱정 때문에 채식 위주로 하시다가 극단적인 채식으로 단백질 부족이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EA 연구도 노인분들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최근 연구일수록 EA 섭취가 노인분들한테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노인분들께만 해당되진 않겠는데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건강이나 윤리적인 이유로 채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채식 좋죠. 그런데 채식을 하면 단백질 결핍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채식하는 분들에게 EA를 추천드려요. 채식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면역세포를 만들든 근육을 만들든 효소를 만들든 하여튼 모든 단백질을 만들려면 이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필요한 만큼의 아미노산을 채우려면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콩이나 곡물을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식물성 EA로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보충하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 없어져요. 이 제품은 식물성 EA를 사용합니다. 결국 칼로리 부담도 줄이고 소화 불편도 줄이고 대사산물도 줄이면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공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가벼운 운동이라면 굳이 뭔가를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운동 강도가 높거나 운동 시간이 길거나 근육량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까지 하고 계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럴 때는 운동 전에 EA를 섭취하는 걸 추천드려요. 운동 전이에요. 왜냐하면 울프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은 EA는 운동 전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아침 출근 전에 새벽 공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 좋아요. 운동 30분 전에 EA를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는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혈중 아미노산 농도와 단백질 합성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몸이 근육 합성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운동을 하면 공복 상태에서도 근육 손실 걱정을 덜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팁, 운동 중에는 당이 든 음료는 안 마시는 게 좋아요. 꼭 드셔야만 한다면 운동 피크 때 저당 음료를 조금만 드세요. 최대한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 네 번째는 고강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바디빌더나 전문 운동선수들이에요. 어떤 아미노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근육 합성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어요. 바디빌더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써야 해요. 칼로리는 제한하면서도 근육량은 유지하거나 늘려야 하잖아요. 근데 단백질 섭취량이 과도해지면 칼로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BCAA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필수 아미노산을 추가로 섭취해야 하니까 결국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서 칼로리 부담이 생기죠. 하지만 EA는 다릅니다. 필요한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제공하니까 불필요한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칼로리도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대회 준비를 하시는 바디빌더 분들, 체지방 감량하면서 근육량도 지켜야 하잖아요. 이때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아미노산 밸런스가 안 맞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 아미노산이나 흡수 경쟁 없이 근육 합성을 회복하려면 BCAA보다는 EA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바디빌더들 뿐만 아니라 전문 운동선수들한테도 EA가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장시간 훈련을 하는 선수들의 근육 손실도 막아주고 빠른 회복도 도와주면서 경기력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칼로리 관리를 하면서도 소화에는 최대한 부담 안 가게요. 사실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EA를 먹으면 100m 기록이 0.1초 줄어든다 이러면 그 정도 차이에 돈을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선수들에게는 이 0.1초 혹은 0.01초가 순위를 바꾸고 메달을 결정짓는 엄청난 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EAA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사실 다음 분들은 EA를 굳이 드실 필요가 없어요.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분들. 고기,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급원을 잘 섭취하고 계신다면 이미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할 거예요. 이미 다 갖췄는데 굳이 더할 이유가 없죠. 둘째, 운동 강도가 낮은 분들.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 정도만 하신다면 빠르게 흡수되는 EA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 식사만 잘 챙기시면 충분해요. 물론 가벼운 운동만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단백질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예외예요. 셋째, 다이어트 중인데도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분들,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까지 이미 잘 챙기고 계신다면 추가로 EA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EAA와 단백질 식품은 상황에 따라 서로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인 아미노산 공급과 포만감을 주는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챙겨 먹기 힘든 상황이거나 칼로리를 줄이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싶을 때, 혹은 운동 전처럼 아미노산의 즉각적인 흡수가 필요할 때,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면서도 소화 부담 없이 필수 아미노산을 효율적으로 챙기고 싶을 때는 6D의 EAA 제품 아미노 알파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과유불급이죠. 그리고 저희 갑자기 깜짝 라이브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때 찐 정보가 가득하니까, 특히 영친자들과의 라이브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영상이 내려가니까 여러분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면 EAA 추천 대상과 섭취 타이밍에 대해 정리해뒀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